자,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오늘같이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중국의 거대 지술 기업 JD.com, 바로 징동닷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리바바는 잘 아시는데 징동닷컴 하면 거기 주가 요즘 안 좋던데?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업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기업을 두고 저평가된 거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엄청난 가능성은 뭔지, 그리고 동시에 발목을 잡는 리스크는 또 뭔지 하나하나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1위, 2024년 기준으로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매출액 기준 중국 최대 민간 기업이라는 겁니다. 알리바바 아니고? 텐센트 아니고? 네, 바로 징동닷컴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리바바보다도 덩치가 더 크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 엄청난 규모,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자, 그런데 이상하죠? 중국에서 제일 큰 민간 기업이라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일까요? 왜 시장에서는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 이 엄청난 괴리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역설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징동닷컴을 좋게 보는 쪽, 그러니까 이거 사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이분들이 말하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모든 걸 직접 다 한다는 겁니다. 이 전체 체인을 소유하는 힘이 징동을 다른 회사들이랑은 아예 근본부터 다르게 만드는 무기라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공급망 기반 기순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알리바바는 그냥 판매자랑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시장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징동은 완전 다릅니다. 물건을 직접 사와서요. 자기들 창고에 쌓아두고 자기들 직원들이 직접 고객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는 모델이에요. 뭐랑 비슷하냐면 바로 아마존의 FBA랑 비슷하죠. 근데 그 통제하는 범위가 아마존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엔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겠죠. 하지만 일단 이 시스템을 한번 쫙 깔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회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성벽, 즉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성벽이 얼마나 대단한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숫자, 바로 1,400개 이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5년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 깔려있는 징동닷컴의 물류 창고 숫자예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한 창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랄까, 중국 대륙 전체를 촘촘하게 덮고 있는 거대한 AI 기반의 신경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신경망에 피를 돌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0만 명 이상. 바로 징동 로지스틱스 소속의 배송 직원들이에요. 이분들을 징동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물건만 날라주는 택배기사님이 아니에요. 징동 서비스의 얼굴이자 징동이라는 브랜드 그 자체인 거죠.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즉 인프라가 바로 징동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네트워크를 직접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딱 세 가지 강력한 무기가 생깁니다. 첫째는 속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대도시에선 주문하면 몇 시간 만에 물건이 와요. 즉시 배송이 되는 거죠. 둘째는 신뢰. 이걸 직접 다 관리하니까 이거 혹시 짝퉁하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바로 통제력입니다. 물건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모든 데이터를 징동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리바바나 다른 회사들이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압도적인 차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징동닷컴 정말 대단한 회사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가는 왜 그럴까요? 주가는 결국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주가는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 징동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세 가지 큰 리스크, 그러니까 이거 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아주 냉정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바로 가격 전쟁. 이건 그냥 경쟁이 아니라 정말 피 튀기는 전쟁터예요. 지금 중국 이커머스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싼 것만 찾잖아요. 이걸 노리고 알리바바랑 요즘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핀도도가 미친 듯이 가격을 후려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회사가 뿌리는 보조금만 합쳐도 2천억 위안. 와, 이게 우리 돈으로 거의 38조 원입니다. 38조 원. 원래 징동은
우리는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시장 점유율 뺏기지 않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보조금 전쟁에 뛰어들었고 당연히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시장 전체가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커머스 회사들 앞으로 이익 더 떨어질 거다 라고 콕 집어서 경고했고요. 심지어 징동닷컴 경영진도 직접 경쟁 진짜 너무 치열합니다 라고 인정할 정도예요. 결국 이 살갗과 먹는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이 불확실성이 주가를 꽉 찐 누르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국내 시장이 이렇게 힘드니까 당연히 해외로 눈을 돌려야겠죠? 그런데 바로 이 해외 진출이 계속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거죠. 2023년에는 야심차게 들어갔던 인도네시아랑 태국에서 결국 사업을 접었고요. 얼마 전에는 영국에 있는 아르고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유럽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긴 했는데 솔직히 지금 분위기로는 성공을 장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뭐 징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중국 기업이 안고 있는 숙명 같은 거죠. 바로 차이나 리스크, 규제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입니다. 중국 정부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빅테크, 니네 너무 컸어 하면서 규제의 칼을 휘두를지 아무도 모르고요. 또 미국이랑 중국 사이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해외 사업에도 당연히 걸림돌이 되고 특히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니까 투자자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 예측 불가능한 외부 문제들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징동닷컴의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야,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그럼 이제 이런 감정적인 판단은 잠시 접어두고요. 오직 팩트, 숫자만 가지고 이 회사의 진짜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2분기 성적표를 한번 보시죠. 와,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온갖 악재가 다 터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총 매출은 작년보다 22% 늘었고 순이익도 15%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바로 이겁니다. 총이익 마진. 그렇게 피튀기게 가격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마진이 오히려 1.2%포인트나 좋아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징동이 비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성을 지켜낼 힘이 있다는 걸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현상만도 아니에요. 좀 더 길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더 인상적입니다. 매출은요, 매년 평균 21.5%씩 꾸준히 성장해 왔고요. 총 이익은 그거보다 더 높은 매년 28%씩 성장했어요. 이 말은 그냥 물건만 많이 판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에서도 수익을 잘 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바람이 좀 거세게 불고 있지만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엔진 자체는 여전히 아주 쌩쌩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걸 봐야겠죠? 우리가 흔히 보는 핵심 지표,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요. 지금 약 12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20% 넘게 성장하는 기술회사가 PER 12배다? 이건 정말 보기 드문 경우예요. 그만큼 시장에 지금 이 회사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진짜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분들도 이거 싸다고 보는 분위기예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를 보니까 45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앞으로 올라갈 공간이 꽤 많이 남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 눈에도 지금 주가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징동닷컴의 어마어마한 경쟁력과 탄탄한 재무 상태, 이걸 근거로 한 강세론을 들어봤고요. 또 동시에 살벌한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이라는 약세론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징동닷컴은 지금이 정말 매력적인 기회일까요? 아니면 싸다고 덥석 물었다가 큰일 나는 가치 함정, 즉 밸류 트랩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정리해볼까요? 한쪽에는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시장 지배력과 경제적 해자,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수익성과 너무나도 싼 밸류에이션이라는 확실한 기회의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격 전쟁, 계속 삐걱거리는 해외 사업,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규제 리스크라는 무시무시한 함정이 동시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결국 마지막 선택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징동닷컴은 이 모든 우려를 뚫고 저평가된 거인의 진짜 가치를 시장에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는 가치 함정으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투자의 진짜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